자, 중간고사 잘 봤어요? 어제 얼굴이 그래. 수업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요새 감기도 심하고 막 그러던데 하여튼 중간고사 그냥 잘 지났으면 좋겠고. 자, 이제 오늘 할 내용이 양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교수가 출장 가기 전에 학생들 괴롭혀 놓고 가야 돼서 숙제를 갖다가 많이 내줘야 되니까 이렇게 양이 되게 많은데, 근데 그건 농담이고 워낙 양이 많은 주예요. 이번 주가 워낙 양이 많은 주여서, 근데 이제 진짜 꼭 필요한 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을 갖다가 가급적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진행을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서비스 디자인 수업, 우리 지난 번까지 해서 컨셉 브리프까지를 갖다 마무리해서 실제 집중하고자 하는 기회 영역이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갖다 우리가 디파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내일 모레 그걸 갖다 어떤 식의 컨셉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되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디스커버 하면서 이렇게 넓혔던 그런 가능성들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좁히는 그런 작업을 갖다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뭐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들어봤을 그 더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모형인데, 지금 보기에는 이게 한 번만 이렇게 이터레이션 하면은 뭔가 아웃풋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사실은 이런 그 확산했다가 발산했다가 이렇게 수렴하고 다시 벌어졌다가 좁아지는 이 과정이 실제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는 수도 없이 반복이 돼요. 이제 그게,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다 한 학기 동안 코र्스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마치 이게 딱 2번 해가지고 Discover, Define, Develop, Deliver 하면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모든 서비스 디자인은 3개월이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끝까지 갈 거예요. 남은 단계는 디벨롭 단계하고 딜리버 단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디벨롭 단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발 단계, 서비스 개발을 하는 단계고, 우리가 여기 수업에서는 프로그래밍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프로토타이핑까지만 할 거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개발에 대한 로드가 좀 덜 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지만 발산하는 과정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수렴하는 과정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define 과정이 앞에 있는 discover 과정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인텐시브하게 진행됐던 것처럼, 이 develop 과정이 deliver 과정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품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는 거는 실제로 그렇다면 서비스의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서비스를 크게 어떤 밸류를 줄 거고, 그러기 위해서 서비스의 전체적인 구성은 어떤 구성으로 갈 거고, 구체적인 서비스는 어떠한 형태를 갖다 띄게 될 거고, 걔네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터치 포인트로 제공해 줄 거다 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발산일까? 수렴이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발산일까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전 단계에서 우리가 define 단계를 거치면서 나왔던 컨셉 브리프,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발표할 그 컨셉 브리프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시도해보고, 걔네들 중에서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컨셉을 가장 충실하게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게 요 디벨롭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앞에서는 문제를 정의하고 그걸 위한 기초 자료를 갖다 찾는 거였다면 여기까지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여기는 솔루션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고 나서는 요 딜리버 단계에서는 개발된 서비스를 실제 사용자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가 딜리버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디벨로퍼의 한 요 정도 제일 큰 범위는 사실은 개발이에요. 실제 개발, 프로그래밍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수업의 특성상 그 부분은 우리가 생략을 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이 AI 비즈니스 요 이제 수업하고 컴패니언으로 제공하고 있는 AI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사실 요 부분을 갖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AI 서비스로 제공한다면 어떻게 개발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점을 갖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 3단계에서는 일단 제일 먼저 밸류 프로포지션을 해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어떤 밸류를 제공해 줄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에도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내 서비스가 어떤 밸류를 제공해 줄 것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발표할 컨셉 브리프를 가지고서 거기서부터 아주 구체적인 밸류 프로포지션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키텍트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밸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 서비스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제공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갖다가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프로토타입과 터치포인트는 그래서 실제로 걔네들이 구현된다면 이런 모습으로 전달될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산출물들은 이제는 구체적인 어떤 스크린샷이라든지 또는 이 수업에 지금 범위에는 안 들어가지만 구체적으로 실제 개발을 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하고 걔네들을 테스팅하는 그런 단계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 디벨로프 단계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이번 수업 시간에 좀 더 포커스를 할 부분은 이 서비스의 밸류 프로포지션 부분을 갖다 좀 더 포커스를 할 거고, 비록 1시간짜리 수업이지만 우리 지난번 여러분들 커멘트를 받아서 이 화요일 날 하는 수업과 목요일 날 하는 수업을 좀 텀을 두면서 각각에 대해서 실습도 같이 해볼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이나 아키텍처, 특히 이제 모델 아키텍처 쪽에 대한 얘기는 이 모델에 대한 얘기는 딜리버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는 이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 특히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를 갖다 조금 더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주일 후에 출장 갔다 와서는 터치포인트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 구체적으로 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서비스 밸류 프로포지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키텍처가 이번 주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터치포인트가 그 다음 주에 들어갈 거다. 그 다음에 모델이 그 다음 주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 디자인의 산출물들을 이제서부터는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갖다 진행할 거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디벨롭 단계를 거칠 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어떠해야 되느냐? 내가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컨셉 브리프를 볼 때에도, 평가를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로 이 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밸런싱이라고 한다면은 세 가지 조건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 세 가지 조건은 첫 번째는 desirability. 거기에 얼마나 스트롱한 니드가 있느냐, 절실한 니즈가 있느냐. 두 번째는 feasibility. 그게 기술적으로 정말 구현 가능하고 이 제공할 솔루션이 충분히 효율적이고 확장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viability.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적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조건이 나는 개인적으로 또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서비스 디자인이나 실제 프로덕트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디자인, 디벨롭 단계 전에 디스커버나 디파인 단계는 얘에 초점을 맞췄어요. 디자이러빌리티. 그리고 나는 그게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테크놀로지를 쓰고 또 아무리 멋진 미사역으로 그걸 갖다가 포장을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에 스트롱한 니즈가 없으면 그러면 그 서비스가 제대로 완성되는 게 불가능해요. 나 옛날에 내가 이런 말을 할 때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논리적이니까 그런 말을 했다면은 이제 실제 사업을 내가 이제 한 2년 반, 3년 거의 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면서 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 때는 이게 원칙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알고 있어도 실제로 들어가서 만들다 보면 막 테크놀로지에 함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우리 못 만드는데 그럼 이걸 조금 더 쉽게 만들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스트롱한 니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라도 좀 돈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얘가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이걸 갖다 시작할 때 사용자의 스트롱한 니즈가 어디에 있고 그 니즈로부터 opportunity area가 어디에 있느냐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테크놀로지가 뒷받침해주고 없으면은 기술 인력을 갖다가 채용을 하고 바이어빌리티가 좀 약하면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다시 짜고 이런 게 가능한데 디자이러빌리티 자체가 없으면은 그 다음서부터 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실패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 실패를 갖다 여러 번 하면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거기에 정말 스트롱한 니즈가 있냐. 마켓 사이즈를 떠나서 거기에 얼마나 스트롱하고 절실한 니즈가 있냐. 그런 걸 갖다 보자. 라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근데 이제 디벨로퍼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전제된 조건 하에서 이 feasibility하고 viability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간의 균형을 이루는 거. 그게 이 첫 번째 중요한 마인드셋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내가 우리 연구실 팀한테도 매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think to build가 아니라 build to think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만들어내려고 뭔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대라는 거예요. 일단 만들어낸다. 왜 만들어내냐? 걔네들을 만들어내면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생각이 더 깊어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머릿속에 상상만 가지고 뭔가 정밀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대학원 팀한테 내가 매번 하는 게 뭐 좀 실제로 돌아가는 것 좀 가져와 봐라. 잘못돼도 좋으니까 아니면 얼기설기해도 좋고 안 되면은 종이로 접어와도 되니까 실제로 뭔가 돌아가는 거를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 내 손 안에 뭔가 돌아가는 게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거기를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한 산에 올라가야지 그 다음 산의 능선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특히 우리 개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마련해 오라고 그러면 뭔가를 움직이는 걸 갖다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되게 난감해. 그리고 어려워하고. 그런데 꼭 진짜 개발이 안 들어가도 돼요. 진짜 개발이 안 들어가도 구체화 해가지고 손으로 다 하나씩 돌려도 돼요.
하다 못해서 왜 그 인덱스 카드 같은 우리 도서관 카드에다가 한 장면 한 장면씩 써가지고 우리 플립하는 형식으로 카드를 넘겨도 되는 거예요. 뭔가 구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더 좋아서 요새 나오고 있는 프로토타이핑 툴들이 워낙 좋게 나오니까 그런 프로토타이핑 툴을 써가지고 실제로 워킹할 수 있는, 적어도 워킹하는 척하게 보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가장 미니멀하게라도 그때그때 돌아가는 그런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만들어내면 이 아이디어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갖다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내가 대학원생들 이렇게 팀을 지도하거나 벤처를 지도할 때, 스타트업을 갖다 지도할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어. 어떨 때 답답하냐면 자기네들 이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발자를 붙여주세요. 개발자를 갖다가 붙여주면 이걸 갖다가 멋진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개발자를 붙여주세요. 그런데 그거는 완전 실패로 가는 아주 지름길 중에 지름길.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개발자를 붙여줬어요. 그것도 4명의 개발자를 한 팀에 붙여가지고 1년 동안 2억 5천을 써가면서 실제 제품을 갖다가 구현을 했어요. 나온 게 뭐냐? 컨퍼런스 가서 베스트 페이퍼 받은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아니었을까? 첫 번째, 스트롱한 니즈가 없었댔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전에 점검도 못했댔어요. 프로덕트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좋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너희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스트롱한 니즈가 있고 테크놀로지컬하게 가능하다는 거를 너희들 수준에서 보여라. 그렇게 보여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하고 알고리즘을 보고 또는 프로토타입을 보고 그 다음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를 붙이고 개발팀을 갖다 운영을 하고 운영팀을 만들고 기계를 사고 하는 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배우는데 2년만 걸렸어요. 내가 2년 반 걸리고 5억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그 너무 비싼 튜이션을 들여가지고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항상 똑같은 나는 리퀘스트를 받아요. 뭐냐면 돈을 조금 보태시고 개발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개발팀을 운영을 해주시면 운영팀을 운영을 하면은 저희 아이디어가 정말로 스트롱하게 잘 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돈 주세요. 개발자 주세요. 이거 똑같이 받아요. 똑같이 받는데 앞에서 해본 결과로 해보면 그거는 아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빨리 실패하고 그 다음에 빨리 새로운 거 시작하는 게 헐나요. 쓸데없이 거기에다가 개발자 여러 명 집어넣고 돈 많이 넣어가지고 진행했다가 이산이 아닌가벼 하면은 국가적인 낭비. 자,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밸류 프로포지션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정말 이만한 그 가치가 있을 만한 그러한 것들인가를 갖다가 고민해 보는 거고요. 이런 밸류 프로포지션 역시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서비스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런 멋있게 돌아가는 이런 원같이 보이고 이렇지만 실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디스커버 단계, 특히 앞에서 여러분이 했던 디스커버 단계나 이제 할 디벨롭 단계는 이렇게 전혀 비정형적인 실타래들인 거예요. 여기서 왜 우리 팀은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지? 막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워낙 진도가 안 나가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제일 가볍게 빨리 만들어 보고 아 이건 아닌가 봐요.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아 이것도 아닌가 봐요. 다른 쪽으로 올려야겠다. 이런 작업들을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 개발 단계의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갖다가 가급적 많이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 개발 단계의 중요한 실행 원칙으로 4가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게 시간의 축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시퀀스다. 그래서 내가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뭘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갖다 이렇게 디자인하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또는 어떤 컴포넌트들의 이렇게 생각이 함몰돼서 시간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거의 자주 놓쳐요. 그렇게 놓치게 되면은 일제히 이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감이 별로 없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전체적인 서비스를 갖다 디자인 입장에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기가 쉽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가장 중심적인 축으로 잡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크리에이션인데, 이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제 우리는 디스커버하고 디파인 끝났으니까 디벨로퍼하는 단계에는 사람 안 만나도 된다. 사용자 안 만나도 된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바쁜데 빨리 개발 팀 운영해가지고 열심히 프로그램 쏟아내서 프로그래밍 해야지 라고 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도 실제로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실제 우리 서비스를 갖다 사용할 사람들 그리고 그 서비스의 사용자와 연관되어 있는 스테이크홀더들하고 계속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가끔가다 이런 불만들을 해요. 어떤 불만들을 듣냐면 특히 이제 AI 비즈니스 수업 듣는 경우에 불만들을 해요. 이게 우리는 개발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개발자들 있는 팀만 잘 되고 개발자 없는 팀은 잘 안 되고 그 팀 내에서도 개발자들은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자괴감을 느낀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한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개발을 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실제 사용자를 만나서 현재 만들어진 그런 프로토타입에 대한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의견을 지금의 시스템에다가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 그 사람들이 개발해서 차지하는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프로그래밍 코드, 파이썬을 한 줄이라도 써야지 내가 공헌을 한다. 내가 C++를 한 줄이라도 써야지 공헌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마치 코드 한 줄 안 쓴 사람은 아무런 공헌을 안 한 사람처럼 보인다. 근데 실제로 돌아가는 서비스의 성공 실패는 코드를 한 줄 썼냐 안 썼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슨 코드를 썼냐는 거거든. 무슨 코드를 썼냐고 하는 거는 코크리에이션에서 나와요. 내가 어떤 코드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는 건 코크리에이션에서 나온다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내가 바라는 팀의 워크 페이스는 일주일에 내가 그 팀을 만나면 그 팀은 항상 뭔가 새로운 돌아갈 거가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남이 한 얘기나 이런 남이 한 논문을 읽고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본인이 뭘 만들었는지. 그걸 텀이 너무 길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항상 일주일마다 하나씩은 우리가 이번에 이런 거 만들어 봤다. 근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시 바꾸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어떤 워크로드를 갖다 잡을 때 목표를 할 때 내가 다음 주에는 뭐를 진짜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터레이션이에요.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한 큐에 끝내려고 그러면은 날 샌다. 우리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간단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세미도 자그마치 개발자 3명에다가 기획자 4명이 들어가서 작년 9월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겨우 4월 1일 날 서비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간단한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 이터레이션이 들어가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피보팅을 하는 거고.